시장을 이겨라입니다. 오늘은요, 제한적인 반등 구간에서 개별주 대응이 최선일까?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접근할 것인가? 시장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조연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중국 증시가 이제 금요일에 이어서 급등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영향을 못 받았고 오늘은 또 좀 되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게요. 뭐 충분한 호재가 안 되는 것인지 역시 뭐 외국인이 안 들어와서 수급상 꼬여 있는 것인지 시장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어제 상해랑 심천지수 같은 경우는 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소득세 인하 정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좀 반영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1일 관세 정책에 대비해서 이 감세 정책을 실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중국 시장은 대부분의 수급이 중국 내에서 들어오는 게 큽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 외국인 수급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상황과 한국 시장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인들의 수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반등이 큰 폭으로 나올 수는 있으나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와야지만이 좀 큰 폭의 반등이 가능하다. 다만 이런 외국인 자금 유입은 아직까지는 좀 가파르게 들어오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수급 얘기 좀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머징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 그동안 이제 자금이 좀 선진국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신흥국 펀드로 자금이 좀 유입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외국계 펀드나 이런 데서는 이머징 시장 좀 관심 갖자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안 살 수가 없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큼의 청산가치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가 매력으로 인해서 수급 공백기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사실 이게 들어오는 유입세가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정을 보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저렴해서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 맞지만 이런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구간은 접어들은 상태에서 페드의 긴축 정책가 진행이 되고 있고 무역 정책도 지금 대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저렴하다고는 하나 굳이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기관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국면 전환의 요인은 어떤 걸까요? 지금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뭐 달러의 강세,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 뭐 등등 기타 등등 이슈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 게 좀 풀리고 나면 수급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네 가지 요인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금리라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관세,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달러의 흐름, 그리고 네 번째는 유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네 가지 요소 다 공통점이 뭐냐면 경기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켜서 결국에는 센티먼트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인들이 안정화를 찾는 국면이 오면은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신흥국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 올 것 같고요. 그 시점을 저희는 일단은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페드의 긴축이 올해 12월에 한 번, 그리고 내년 3번에서 4번으로 점쳐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3번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쯤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부터는 금리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될 수 있고요. 관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2019년 1월 1일 3차 관세 인상이 이제 가장 큰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4차 관세 인상까지는 진행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상반기 정도에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조금 사우디 이슈 때문에 하향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나 이란의 제재 또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도 아직까지는 상방 압력이 남아있다. 이란 제재가 11월부터 실행이 되면 유가는 이란 쪽의 공급량 축소 때문에 다시 상승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풀리는 시기는 결국에는 미국의 셰일가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점 또한 파이프라인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는 내년 2분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압박하는 요소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1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랑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관망 심리를 가져가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뭐 지금까지 시장을 억눌러 왔던 그 요인들입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의 수급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거시적 요인들이 좀 풀려야겠네요. 다행스러운 것은 기관들이 최근에 기관들 수익을 또 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좀 사들어오는 측면이 있는데요. 기관들이 좀 관심 있는 섹터는 어딘가요? 네, 지수 전체적으로 이제 매크로 이벤트들이 쉽게 풀려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기관 수급에 저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보통 선호하는 종목들은 가격이 매우 싸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낙폭 가대주라고 하죠. 그래서 낙폭 가대주 중에서도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중형주 중심으로 좀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을 좀 선호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중에서 3, 4분기 실적이 양호하고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종목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은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3분기, 4분기 실적이 좀 양호한 업종 같은 경우는 에너지 그리고 철강, IT 하드웨어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 가운데에서 종목들을 추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CIO가 오랫동안 공석이었었잖아요. 이제 새로 선임이 돼서 국민연금의 스탠스라든지 뭐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뭐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혹시 뭐 좀 분위기나 얘기 좀 듣고 있는 거 있어요? 네, 일단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에 이미 실행을 하고 있어서 물론 그 배당이라든가 뭐 자사주 매입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크게 개선되는 상황은 아니나 그거에 대한 압력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보통 배당주 컨셉, 방어주 컨셉, 실적 컨셉 이렇게 세 가지가 수익률 창출에 가장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관들이 좀 좋아하는 업종들 중에서 낙폭이 가대한 업종들 중에서 배당주, 실적 호전주 그리고 방어주 이렇게 세 가지 컨셉으로 가시는 것도 수익률을 보기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인데 뭐 실적 시즌이 참 무색해요. 그만큼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개별적으로 그게 낙폭과대든 어떤 모멘텀이든 실적이든 개별 대응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종목 섹터나 종목 좀 언급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일단 3분기 어닝 시즌 눈높이 좀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종목들 중에서 가격이 너무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종목들을 좀 추출을 했고요. PER 낙폭 과대라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들을 저희는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카카오, 더존비즈원, 무림 PMP, 현대제철, 한국금융지주, 포스코 ICT, LG상사, 롯데쇼핑, 삼성전기, 포스코, YG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9월 27일 이후에 PER이 거의 뭐 10bp 정도,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고 그에 반해 EPS는 굉장히 양호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스가 EPS 대비 훨씬 더 많이 감소한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닝은 그나마 나쁘지 않은데 가격은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도 높다라고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수가 오르게 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반기 12월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 컨셉이 또 수익률은 양호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제 올해부터 실행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때는 배당주 컨셉이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뭐 휴캠스라든가 메리츠 종금증권, 오렌지라이프, 우리은행, S51, 뭐 JW 생명과학, 뭐 GS 홈쇼핑,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배당주 컨셉으로 기관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고 지수 제한적인 흐름에서도 아웃퍼폼이 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배당주 그리고 PER이 낙폭했던 과대 종목들 이렇게 종목별 대응이 유효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조금 갇힌 장세에서 종목별 대응의 그 주제들을 잡아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 수 있을 시간이 있어서요. 그나마 이제 조금 어제 보면 이제 2차 전지라든지요, 또 뭐 화장품, 엔터 이런 쪽으로 기존에 이제 에너지가 몰렸던 부분들이 좀 올라오잖아요. 소위 뭐 성장주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성장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그리고 기대감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그동안의 강세를 요인에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실적이란 부분도 조금 하향 조정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기대감,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큰 디스카운트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장주보다는 포트가 방어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라서 그쪽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오늘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케돈 2부는 마치겠습니다. 지수가 조금 밀려가서 걱정인데요. 또 뭐 중국 증시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대응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